내가 100년을 넘겨 살아오며 깨달은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증거가 아니라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철저한 학자였고 숫자와 논문, 통계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든 검증되지 않으면 믿지 않았고 가능성보다 위험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그것이 지성이라 믿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수많은 제자들의 삶을 지켜보며 그리고 내 인생의 굴곡을 지나 노년에 이르러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들은 언제나 아무런 증거도 없는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성공하면 믿겠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성공은 믿은 사람에게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세상은 언제나 불확실한 얼굴로만 남아있지요. 내가 젊은 교수였을 때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도 좋지 않았고 성적도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자신이 마치 이미 자기 자리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는데도 말이죠. 동료 교수들은 그를 두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수십 년이 흐른 뒤 그는 자신이 말하던 그 자리에 정확히 서 있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더 영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 하나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중장년 세대는 유난히 조심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전쟁의 기억, 가난의 그림자, 경쟁의 구조 속에서 혹시 실패하면이라는 말을 습관처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나 역시 그 세대의 한 사람입니다. 실패를 대비하는 태도는 우리를 생존하게 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끝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실패를 자연스럽게 상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정직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방향으로 조용히 흘러갑니다. 노년에 와서 나는 이런 문장을 자주 되뇌입니다. 인생은 내가 나를 어떻게 전제했는가에 대한 긴 대답이다. 젊은 날에 나는 늘 준비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정의했고 그래서 준비만 하다 많은 기회를 지나보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이미 그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전제한 이들은 행동이 달랐습니다. 말투가 달랐고 눈빛이 달랐으며 결정의 속도가 달랐습니다. 그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마음의 출발선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이룰 것인가 보다 이미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먼저 보라. 인생은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마음속에서 내린 가정에 맞춰 응답할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길, 선택하는 말, 반복하는 생각은 모두 하나의 전제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의심인지 확신인지 100년을 돌아보니 결국 인생은 그 단순한 차이로 갈라졌습니다. 100년을 살며 내가 가장 자주 떠올린 장면은 강의실도 학회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속삭이던 문장들입니다. 성공한 제자와 그렇지 못한 제자의 차이는 능력보다 그 문장의 결이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늘 아직은 부족합니다 라고 말했고 어떤 이는 조용히 나는 결국 해낼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은 겸손이나 허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이미 써내려간 인생의 대본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천 번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문제는 그 대부분이 무의식이라는 점입니다. 나는 평생 인간의 사고와 선택을 연구해 왔지만 노년에 와서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말한 대로 살게 됩니다. 특히 두려움이 섞인 문장은 오래 남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망하면 어쩌지? 이 나이에 바꾸기엔 늦지 않았을까? 이런 말들은 한국 사회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유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다는 것이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정년을 앞둔 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더 하겠나? 그 말은 단순한 푸념 같았지만 그의 행동은 그 문장에 충실했습니다. 새로운 연구를 시도하지 않았고 젊은 학자들과의 대화도 피했습니다. 반면 나보다 몇 살 위였던 또 다른 동료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재미있네. 그는 70이 넘어서 새로운 분야를 공부했고 여든에 첫 책을 냈습니다. 두 사람의 지능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달랐던 것은 오직 마음속에서 반복하던 문장이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나는 이런 말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인생은 내가 믿은 문장이 나를 데려간 장소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고 말하지만 생각은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반복된 문장은 생각보다 깊이 뿌리 내립니다. 그 문장은 자세가 되고 표정이 되고 선택이 됩니다.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이 문장의 힘이 더 강해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회는 더 빠르게 변합니다. 이때 마음속에서 나는 이미 뒤처졌다라는 문장을 반복하는 순간 인생은 정말로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다 라는 문장을 품은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확장됩니다. 이것은 긍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정의의 문제입니다. 나는 학생들에게도 이제는 젊지 않은 독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반복되는 패턴 속에 갇혀 있다면 외부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묻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 자신을 어떤 문장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그 문장은 생각보다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당신의 삶을 연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본은 늦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100년을 살아본 내가 확신하게 된 두 번째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신념을 감정이라 착각합니다. 가슴이 뛰고 확신이 차오르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어떤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100년을 살며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감정은 날씨와 같아서 아무리 단단한 사람이라도 흐려지고 쉽고 흔들립니다. 노년에 이르러 내가 확신하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신념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살아낸 흔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수십 년간 수많은 인생의 궤적을 관찰해 왔습니다. 성공한 이들, 중간에 멈춘 이들, 끝내 자기 자신을 포기한 이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결코 한 번의 결심이나 강렬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반복된 선택, 사소해 보였던 태도,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의 기준이 결국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신념이란 그 선택들이 쌓여 생긴 구조물이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내가 존경하던 한 선배 교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반복한 행동의 평균값으로 늙는다. 젊을 때는 재능이 사람을 설명하는 듯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재능은 점점 의미를 잃습니다. 대신 그 사람이 평생 어떤 선택을 반복해 왔는지가 얼굴에, 말투에, 침묵에까지 드러납니다. 노년에 와서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은 특별한 행운을 가진 이들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대충 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중장년 세대는 특히 감정에 의존해 자신을 평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요즘은 의욕이 없다.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는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체념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의욕이 없어서 멈춘 것이 아니라 멈추는 선택을 반복했기 때문에 의욕이 사라진 것입니다. 신념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매일의 작은 결정에서 유지되거나 무너집니다. 내 인생에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연구가 막히고 평가에서 밀리고 시대의 변화에 뒤처진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마음은 쉽게 꺼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다시 책상 앞에 앉힌 것은 확신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할 일을 오늘 한다. 이해되지 않아도 기록은 남긴다. 이런 사소한 원칙들이 나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뒤돌아보면 그것이 바로 신념이었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나는 이런 문장을 적어두었습니다. 신념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아무 일도 없을 때 무엇을 반복했는가로 증명된다. 당신이 매일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하는지, 불안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귀찮을 때 어디까지 스스로를 존중하는지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신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인생은 조용히 흘러갑니다. 대신 오늘 하루 아주 작은 선택 하나를 정해 반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신념을 감정이 아닌 삶의 태도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00년을 살아본 내가 드릴 수 있는 세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신념은 마음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삶에 남는 것입니다. 100년을 살아오며 내가 가장 뼈아프게 깨달은 것은 인생을 바꾸는 결정에는 언제나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되돌아갈 길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안전을 위해 선택지를 남겨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계획 A를 준비하면서도 항상 계획 B를 마음속에 숨겨두었지요. 그러나 노년에 와서 돌아보니 그 여지야말로 나를 가장 많이 멈추게 한 요인이었습니다. 되돌아갈 길이 있다는 생각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대신 결정을 흐리게 합니다. 무의식은 늘 계산을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해보고 안 되면 돌아가자.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온 힘을 다하지 않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은 반쪽짜리 헌신에 결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냉정할 정도로 정확해서 우리가 겉만큼만 응답합니다. 나는 교수로서 수많은 진로 상담을
했습니다. 그중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 다 잡고 싶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그는 어느 쪽에서도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한 친구는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 하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실패하면 돌아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결단의 밀도에서 갈라졌습니다. 한국의 중장년 세대는 특히 되돌아갈 다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체면을 위해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역시 가장이었고 가장으로서 수많은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와서 솔직해질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선택들은 무모했던 결정이 아니라 끝까지 가지 않았던 결정들이었습니다. 노년에 나는 이런 문장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결단은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테러를 지우는 기술이다. 결단은 감정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갈 가능성을 하나씩 정리하는 일입니다. 핑계, 변명, 대체 경로를 마음속에서 조용히 지워나가는 작업입니다. 그때 비로소 에너지는 분산되지 않고 한 방향으로 모입니다. 물론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두려움은 늘 있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되돌아갈 길을 끄는 사람은 두려움을 안고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반대로 길을 남겨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도 멈춥니다. 인생은 용기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순도를 시험합니다. 이제 중장년의 나이에 서 있는 당신에게 나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는 아직도 마음속에서 불태우지 못한 다리가 남아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붙잡고 있습니까? 100년을 살아본 내가 전하고 싶은 네 번째 진실은 분명합니다. 되돌아갈 길이 남아있는 한 인생은 끝까지 당신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을 실제로 움직인 것은 거창한 이론도 혼자만의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람을 사람답게 그리고 끝까지 가게 만든 것은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 그리고 어떤 태도로 존재했는가 였습니다. 나는 평생 혼자서도 많은 일을 해냈다고 자부해 왔지만 노년에 와서 솔직해지자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 곁에는 언제나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대신해 길을 걸어주지는 않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의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인간관계를 효율로 판단했습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 쓸모 있는 연결, 실익이 있는 만남.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사람은 정보보다 태도를, 조언보다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힘들 때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은 사람들은 정답을 말해준 이들이 아니라 내 말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들어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중장년 세대는 유독 혼자 버티는 데 익숙합니다. 책임을 말로 하지 않고 침묵으로 감당해 온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0년을 살아보니 혼자 견디는 힘과 함께 걷는 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인간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이 때로는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노년에 이르러 나는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생각하고 함께 있을 때 확신한다. 당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더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용히 당신의 중심을 세워주는 사람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들어야 하지만 깊이는 더해져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갈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도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100년을 살며 내가 만난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공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았고 자신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고 말보다 침묵이 단단했으며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방식에 반응했습니다. 나는 이제 확신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가장 강력한 자산은 지식도 돈도 아니라 존재의 무게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방에 들어오는지, 어떤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지, 어려운 순간에 어떤 태도를 유지하는지,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젊을 때 쌓은 신념은 노년의 태도가 되고 그 태도는 말없이 세상을 설득합니다. 100년을 돌아본 지금 나는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혼자서 증명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함께 걸으며 스스로를 잃지 않는 연습입니다. 당신이 이미 이 나이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수많은 선택을 견뎌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더 조급해할 필요도 스스로를 의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가 이미 당신의 답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태도는 남은 인생을 다시 쓰기에 충분히 강합니다.